보세요. 여기서는 주된 주제는 뭐냐면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를 풀다가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뭐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하니까 제목을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해놓은 건데 어쨌거나 대다수의 문제를 보면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분석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좌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라. 그 점에 정확한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맞다. 이 얘기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좌표를 기반으로 나는 길이도 구할 수 있고 또 그 길이를 기반으로 넓이도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중요한 것도 있죠. 뭐죠? 기울기.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좌표를 꼭 생각을 해놓자. 좌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자. 이게 다예요. 그냥 좌표 찾을지 않은지 물어보는 건데 그냥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찾기 하는 거니까 관계식에 대입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좌표를 쓸 때 점이 나와 있지 않으면 뭐 알파 콤마 F 알파다. 이런 식으로 놓고 문제를 미지수로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도 괜찮고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쭉 나와요. 이러한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 자, 첫 번째 페이지 64페이지에는 그닥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없어요. 그지? 넘어가도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또 가봅시다. 그러면 있어요 혹시? 예, 그래서 어디까지 쭉 보냐면 한 233번까지 중에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예, 특별한 거 없으면 넘어가고 이렇게 합시다. 없어요. 238번부터 있어요. 네, 그러면 넘어가서 238번이요? 네, 238번부터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부터 한번 해보죠. 238번 238번은 왜 늦었어? 늦게 나왔으니까 늦었겠지. 왜 늦게 나왔냐고 물어본 거잖아. 아무튼 학교에서 온 거예요? 오늘 너 학교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니니? 늦지 마요. 자, 아무튼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래서 그렸어요. 그랬더니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다시 누굴 그려야 되냐면 2에 x 플러스 k 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걔네랑 요 있는 하얀색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x좌표를 x1, x2 이렇게 놓으래요. 근데 x1은 음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2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걸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값을 구하래요. 그럼 봐봐. 지금 내가 여기에다가 겹쳐서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이름이 y는 2의 x 플러스 k 제곱인데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움직인 거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이니까 음수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쵸? 반대 방향으로 x축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얘랑 겹쳐지는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달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x1이 되는데 0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이 x2가 되는 건데 여기는 x2라는 값은 0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제 이게 질문이죠. 그러니까 얘가 2보다는 작아야 된다가 핵심이에요. 0보다는 클 것 같아. 이렇게 그려놓으면. 자, 그래가지고 요걸 만족하도록 문제를 찾아달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 있는 2의 x 플러스 k다라고 났을 때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고. 포인트를 잡아보면 2를 대입해서 그러니까 봐봐. x1을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 여기에 맺힐 건데 이게 교점이 y축에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는 x값이 음수가 나오도록 교점을 설정했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y 절편값 있죠. y 절편값은 여기 있는 하얀색 그래프의 y 절편값보다는 커야 돼요. 이게 핵심이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여기 하얀색 그래프에다가 2를 집어넣는 함수값이 나올 건데 그 값보다는 여기 있는 빨간색 그래프를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더 작으면 이 앞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 x1이 음수인 거 풀게요. 봐봐. x1이 음수이다.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 자, 네. 여기 있는 하얀색 점 있죠?
여기는 하얀색 교점이 거기 보면 얼마라고 써있냐면 얘가 친절하게 2라고 써있어요. 없어도 찾으면 돼요. 내가 여기에다가 0 집어넣으면 1 되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답이 2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2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빨간색 그래프에다가 x 대신 0을 집어넣으면 2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지. 그래서 얘는 2의 k제곱이랑 그 다음 2랑 비교를 하면 2의 k제곱이 더 커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풀려. 끝이에요. 그럼 여기서 k라는 값은 누구보다는 커야 되냐면 1보다는 큰 값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k는 자연수니까 2부터 출발하면 돼 이런 뜻이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x1이 0보다 작은 거는 해결을 했어요. 그치?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엔 여기 밑에 부분하고 만날 일은 없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이 앞쪽에서 만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0보다는 큰 쪽에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건데 이것도 좌표를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 앞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함수값의 역전이 일어났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에는 하얀색 함수값이 빨간색 함수값보다는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을 처리를 하면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x2가 그 다음에 2보다 작다는 여기 2를 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어요. 그럼 얼마냐면 9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오는데 다시 여기에다가 여기 빨간색 그래프에다가 2를 집어넣는 2에 2 플러스 k 제곱이다 라고 나오죠. 자 둘이 서로 비교를 했을 때 하얀색이 크니까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뜻이지. 그럼 이거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2에 2 플러스 k 제곱이 작은 건데 이게 81-3이니까 78이죠? 그래서 78보다는 작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막 로그 써서 찾을 필요가 없고 그러면 여기 78이라는 숫자는 보시면 2의 몇 승보다는 크냐면 2의 6승이 64니까 걔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의 7승보다는 작고 여기 어딘가에 있는 숫자다 라고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는 일단은 무조건 7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6이라는 숫자보다는 조금 커도 상관은 없겠죠. 조금 애매하면 로그로 바꾸자. 조금 애매하면 얘를 로그로 바꾸면 이렇게 써져요. 얘가 2고 그 다음에 로그고 그 다음에 2에 78 이렇게 생긴 숫자니까 2 플러스 k랑 그 다음에 누구 비교하는 거냐면 로그 2에 78이랑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k라는 숫자는 누구보다 작아야 되는 거냐면 로그 2고 봐봐 빼기 2를 했지. 빼기 2를 하면 나눗셈을 하면 되잖아요. 진수를. 그러면 2의 제곱은 4니까 4분의 78이다 이렇게 생긴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되는 숫자냐면 로그 2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가 4일은 4고요. 그 다음에 얼마죠? 나누면 4일은 4고 4, 8에 32 4, 9, 36 19. 얼마 뭐 이 정도 되는 숫자네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는 로그 2에 19. 얼마 정도 되는 숫자는 얼마보다는 크냐면 2의 4승보다는 크죠. 돼요 이게? 근데 얘가 2의 5승보다는 작으니까 19는 16보다는 크고 32보다는 작으니까 4. 얼마 정도 되는 숫자가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k라는 값은 누구보다 작냐면 4보다는 작거나 같은 자연수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를 다 찾으라고 했으니까 찾으면 이제 2도 있고 3도 있고 4까지가 되는 거지. 됐죠? 이렇게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래프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시면 답은 9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고요. 이해돼요? 네.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 의미 줬어요? 너무 갔다 왔어. 그랬어요. 지금 왜 늦었어요? 오빠, 네. 그렇게 말하고 군대 가는 거 같아요. 네. 얘는 아직도 안 하네. 나보다 자는 것 같아. 그러니까 큰일이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또 있어요? 이게 30. 네, 그 옆에 거요. 그것도 하나 보죠, 또. 239번. 자, 그림과 같이 지수함수 a의 x제곱하고 y는 a의 2x제곱하고 그래프가 직선 y는 x와 각각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돼 있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근데 A의 X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A의 2X제곱 그래프와 X는 K하고의 교점을 각각 P랑 Q라고 했을 때 Y는 X랑 그 다음에 X는 K의 교점을 R이라고 한 다음에
K가 2이면이라고 나왔죠. 그지? K가 2이면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K가 2인 것만 따지면 K가 2인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거 다 1보다는 큰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이름이 A의 제곱의 X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얘는 그냥 Y는 A의 X제곱 그래프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자 근데 얘가 Y는 X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좀 그림 못 그렸다. 다시 그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그려보면 Y는 X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보다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또 하나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y는 a의 제곱 전체 x고 그 다음에 얘는 y는 a의 x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좀 이렇게 예를 들어 그렸다라고 치면 여기에 x는 k인데 k가 지금 처음에 2라고 했어요. 2라고 했는데 이렇게 2라고 갖다 놓으면 여기에 있는 Q라는 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있는 R이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R이라는 점은 얼마가 나오냐면 Y값 2가 나오는 게 맞아. 왜냐면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근데 그게 Q라는 점하고도 똑같아졌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림이 얘네들이 합쳐졌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합쳐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녀석의 좌표도 2가 된다 이런 뜻이지. 그럼 거기까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A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A값을 구하면 A에 2x가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에서 2를 집어넣으니까 A의 4제곱은 이렇게 써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 Y값이 2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A라는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4제곱근의 2다 이렇게 생긴 값이 되는 게 맞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값을 찾았고 이렇게 생긴 값을 찾았고 그러면 기억부터 하나씩 풀어보면 되는데 자 이제 옳은 거를 골라보래요. 그러면 하나씩 보면 기억은 일단 K를 얼마라고 놓으라고 돼 있냐면 4라고 놓으라고 돼 있죠. 그러면 K를 4라고 놓고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자 이렇게 생겼는데 Q하고 R하고 일치한다라고 돼 있는데 Q하고 R하고 일치한다라고 돼 있는데 잠시만요. 자 그냥 이거는 좌표 찍으면 되니까 그냥 이대로 놓고 합시다. K가 4에서 Q라는 점이랑 R이라는 점이 일치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 풀어보면 A라는 값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맨 처음에 Y는 여기 A에다가 제곱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루트 2의 X가 이렇게 되는 좌표가 되는 게 맞죠. 여기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라는 거냐면 K가 4니까 4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얼마 나오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4를 집어넣으면 Y값이 4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R에 해당하는 점이니까 R에 해당하는 점은 Y는 X에서 4를 집어넣으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같은 값이 나오고 같은 점이 되는 게 맞아서 기억은 참이에요. 이해되죠? 기억은 참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인데 니은은 또 뭐라고 써있냐면 P하고 Q하고의 거리를 구하래요. P는 그래프를 못 그렸네요. 다시 봐봐. 여기다가 다시 하나 그려보면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는 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여기 1이라고 있으면 하나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하나 있죠. 얘가 Y는 AX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Y는 A의 제곱의 X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여기에다 대고 이런 식으로 K를 잡아서 얘가 P예요. 얘가 R이고 그 다음에 얘가 Q고 이렇게 생겼는데 맨 처음에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P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를 구하래요. 근데 X값은 똑같잖아. 그치? X값은 똑같기 때문에 요놈의 Y좌표에서 요놈의 Y좌표를 빼라는 거야. 그러면 Q라는 점에 좌표를 찍어보면 얼마가 되냐면 A라는 값이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4제곱근 2에다가 네 얼마를 집어넣는 거냐면 2K를 집어넣는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P라는 점의 Y좌표는 얼마냐면 여기 4제곱근 2에다가 K를 집어넣는 값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얼마라고 써있냐면 12다 이렇게 써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K값을 찾은 다음에 요거를 만족하는 K값을 찾으라는 거니까 계산을 좀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2고요. 그 다음에 4분의로 넘어가니까 2분의 K다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2에 4분의 K다 이렇게 나오고 얘가 10이다.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 되는 게 맞죠. 그죠?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얘를 부모를 내가 4로 바꾸면 여기에다가 2배를 하는 거니까 2분의 4K다 요거를 잠깐 미지수라고 생각을 해서 T라고 놓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생긴 방정식 콜란 얘기야. 그럼 얘 정리하면 T 마이너스 4하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3하고는 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T가 될 수 있는 값은 4밖에는 없어요. 왜냐면 음수가 나올 수는 없거든. 그럼 이 얘기는 결국에는 2에 4분의 K라는 숫자가 얼마가 나왔다는 거냐면 4가 나왔다는 거니까 K 값이 얼마인 거냐면 8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K 값이 8이다. 자, 그러면 K가 8인 걸 찾았어. 그 상태에서 내가 다시 뭘 구하냐면 Q에서 R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야. Q에서 R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Q에서 R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일단 Q라는 점은 내가 여기 K가 8인 걸 알았으니까 8을 집어넣으면 A의 16제곱이니까 4제곱근 2의 16승이다 이렇게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얼마를 빼는 거냐면 그냥 K값을 빼면 돼요. Y값이니까 이대로.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빼기 8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답은 얼마가 되냐면 2의 4제곱 빼기 8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16 빼기 8이니까 8이라고 나오는 비율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길이 구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좌표로 다 풀면 끝이야. 되죠 이해? 그 다음에 이제 P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예요. P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가 8분의 1이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 8분의 1이니까 자 봐봐. 이게 지금 PQ 값이야. K라고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저걸 똑같이 다시 풀어보면 4제곱근 디귿이에요 이제. 4제곱근 2에다가 2K제곱이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4제곱근 2에 K제곱이다 이렇게 쓰고, 얘가 이번에는 8분의 1 되는 값을 찾아봐라 이게 문제인 거야. 그치? 그러면 얘를 8분의 1 되게 찾는 건데 찾아보면 해볼게요. 봐봐. 얘를 찾으라는 거니까 나는 얘를 잠깐 T라고 또 놓을게. 그럼 얘는 T제곱이야. 근데 8배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8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것도 8배 하시면 마이너스 8T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이고 이게 0이다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오는 게 맞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오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방정식을 풀라고 보니까 방정식이 잘 안 풀리죠? 방정식은 잘 안 풀려. 안 풀리는 거는 맞는데 무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서 T값이 실근인지 하나 하고요. 만약에 실근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둘 다 양수가 나오는지 하고 비교를 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T값이 다 양수가 나와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T는 지수함수니까 음수가 나오면 걔는 실제로는 근이 아닌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여기 있는 T값의 두근의 합을 구해보잖아. 두근의 합은 얼마 나오냐면 1이 나와. 두근의 합은 1이 나와. 근데 두근의 곱을 구해보잖아요. 그 두근의 곱은 얼마라고 나와요?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나와. 그러면 둘이 서로, 두 근이 서로 부호는 어떻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음수인 거지. 그러니까 음수인 근 쪽에서는 식은 T값이 나올 수가, 그러니까 여기는 4에 이거죠. 4제곱근 2에 K제곱 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걔는 답이 아닌 거지. 그래서 얘는 실근이 몇 개 있다라고? 그냥 한 개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는 8분의 1을 만족하는 K값이 2개라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답을 기억하고 니은가 맞아요. 됐죠? 이걸 실제로 풀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양수인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또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또 뭐가 있을까요? 241번 이것도 어렵나요? 맞아요? 얘들아, 늦게 오지 마요. 은서야, 왜 늦었어요? 저 표정은 늦게 일어났다? 아, 그건 아니야? 뭐야? 야, 오늘 같은 날 늦게 일어나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 승무원 늦는다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진짜야. 승무원 늦어. 막, 그거 있잖아. 뉴스 보면 니네 안 봐서 모르겠. 승무원 쉬니까 봤을 거 아니야. 그치? 경찰차 타고 가고 막 이런 애들. 봤어요. 그치? 오토바이 매달려고 가고 있고. 그 너가 아니란 보장 있어. 네, 진짜요. 큰일 나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늦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쵸? 그거 진짜 라디오 4년에나 나올 만한 얘기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문제는 이건 뭐 이게 하기는 좀 이런 얘기긴 한데 맨날 이 시간에 안 깨 있어. 예를 들면 한 10시나 11시에 안 깨 있어. 맨날 자고 있어. 그러다가 시험날 가가지고 거기서 시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제대로 볼 수 있겠냐. 제대로 봐요. 근데 긴장되니까. 근데 문제는 체력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망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240번대에서 또 봅시다. 또 복잡한 거 있었어요. 이건 좀 어렵더라. 일단 어렵다고 나온 건 41번인데 맞아요? 한번 볼까요? 이것도? 보죠. 241번 읽어보면 답합평면에서 직선 x는 a라는 점이 있고요. x는 a가 있고요. 영어 물리 사이에. 그 다음에 두 곡선이 있는데 두 곡선을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봐봐. y는 로그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9분의 1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x라고 써있는데 얘가 얼마인 거냐면 3에 얼마예요? 3에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갈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 다음에 로그 3의 x다. 이렇게 쓰면 조금 알아보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치?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누가 있는 거냐면 그냥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썼을 때 무슨 실효성이 있냐면 봐봐요. 로그 함수를 여기다가 그린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가 그냥 1이라고 치고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로그 3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y는 로그 그 다음에 3x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로그 3x 그래프를 그리면 그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다시 몇 배를 했으니까 2분의 1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함수값을 반으로 줄여라 이 얘기야. 함수값을 반으로 줄이세요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축에서 붙는 모양으로 그려질 것이고 그래서 얘가 이름이 이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그 다음 로그 3x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건데 내가 어디에서 점을 찍든 간에 여기 있는 성분의 길이가 1이면 여기 있는 성분의 길이는 2가 되는 이런 비율을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가질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다라는 거를 일단 하나 알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했냐면 내가 A라는 점 X가 A라는 점에서 이 두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찾아서 하나를 P라고 놓고 그 다음 하나는 Q라고 놨어요.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어떤 행동을 했냐면 X는 B라는 점을 찍은 다음에 여기도 B라고 할게요. 자 X는 A고 B고 이렇게 찍은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을 S라고 놨고 여기 있는 점을 R이라고 놨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두 개를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P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랑 그 다음에 S에서부터 R까지의 거리의 비율을 봤더니 그게 2대 1이었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 그 다음에 PR에 P하고 R이니까 얘하고 얘예요. 그치? PR에 X좌표의 중점이 8분의 9였다. 여기 가운데를 딱 찍으면 8분의 9라는 값이 있는데 얘가 중점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두 번째 조건 기억 말고 나라는 조건의 두 번째 조건은 뜻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뜻이 돼요. 2분의 A 플러스 B 하면 이게 X좌표와 Y좌표의 중점이잖아. 그치? 얘랑 얘의 중점이니까 결국 X좌표의 중점값은 얘네 둘 A하고 B의 중점이다 이렇게 찍힐 거야.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문제의 뜻대로 하면 8분의 9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B-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이대로 쓰면 돼요. 봐봐.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뭐 이게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해보면 2대 1이라고 돼 있으니까 둘이 서로 길이의 비율이 그럼 2대 1을 식으로 만들면 돼. P에서 Q까지의 거리를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되잖아. 그치? Y좌표를 빼면 되잖아.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3에 그 다음에 A다 이렇게 돼. A라는 값이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로그 값 자체가 음수가 나오면서 다시 암수가 된 거야. 여기에서 빼기. 이번에는 Q라는 점을 빼주면 되는데 이거는 로그 그 다음에 3의 A다 이렇게 빼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계산을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 대 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S에서부터 R까지의 거리니까 B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이번에는 로그 3의 B다 빼기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2분의 1의 로그 3의 A죠. 자, 이렇게 생긴 숫자로 바뀌어요. 그치? 근데 이게 얼마냐면 2대 1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산수를 조금 해보면 근데 로그 3. 응? 맞아. B. 자,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얘는 뭐라고 나오는 게 맞냐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3이죠? 그 다음에 로그 3의 A죠? 이해되죠? 자,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나온 거냐면 얘도 똑같이 2분의 3에다가 그 다음에 로그 3의 B죠? B다 이렇게 나오고 얘가 2대 1이다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럼 여기에서 2분의 1하고 여기 있는 2분의 3하고 이렇게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2배의 로그 그 다음에 3의 B라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서로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3의 A라는 값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러면 서로 같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에는 B의 제곱이랑 누구랑 똑같다? A분의 1이랑 서로 같은 값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 여기에서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그냥 A랑 B에 대한 관계식을 중점이라는 말로 다시 표현해서 줬죠. 그러니까 요거를 풀어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이렇게 4가 되니까 A하고 그 다음에 B하고 계산을 하면 얘가 4분의 9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돼요.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서 A랑 B를 가지고 관계식을 풀어야 되는데 어쨌든 4차원에서 나오니까 그냥 풀어보면 B를 뭐라고 놓냐면 4분의 9의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쵸? B를 4분의 9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4분의 9 마이너스 A라고 놓고 제곱하면 얘가 A분의 1이다 이렇게 놓고 방정식 풀면 돼요. 이해되죠? 자, 이게 4분의 9야. 내가 글씨를 못 써서 그래 지금. 4분의 9 얘도 4분의 9 이렇게 놓고 방정식 풀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풀어내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풀어야죠. 그러면 A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거 둘이 서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9 곱하기 A죠.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16분의 81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얼마냐면 A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다시 A의 상승이고 마이너스 2분의 9 곱하기 A의 제곱이고 플러스 16분의 81의 A고 마이너스 1이고 이게 0이죠. 그러면 16 곱하면 16 곱하기 A의 상승 마이너스 8 곱하기 8, 9, 72죠. 72 곱하기 A의 제곱에 플러스 81의 A의 마이너스 16이고 자 이게 0이다. 이렇게 돼요. 됐죠?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오고 잠시만요. 그럼 A가요 0하고 1 사이에 있는 어떤 수거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어떤 수이기 때문에 1보다도 작아야 돼. 1보다도 작아야 돼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될 거냐면 조율제법을 16이랑 70이랑 81이랑 마이너스 16이랑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70이야 풀어야 되는데 1, 2, 3 이런 거 넣는 게 아니고 뭐 2분의 1이나 4분의 1이나 이런 숫자를 넣어야 돼요. 2분의 1이나 4분의 1 같은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A에다가 뭐 예를 들면 2분의 1을 넣어요. 그러면 16이고 8이죠. 그러면 8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64가 되고 마이너스 64니까 또 계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2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 30이니까 둘이 서로 더하면 얼마 되죠? 50 얼마죠 이거? 49 49니까 이건 안 되네요. 그치? 그럼 또 바꿔야죠 뭐 4죠. 그러면 여기 16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4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야 이거? 68이죠. 그럼 마이너스 68이니까 4로 나누면 마이너스 4, 4, 4, 7에 28 17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둘이 서로 계산하면 얼마죠 이거? 64죠. 그러면 둘이 서로 계산하면 16이고 0이니까 나왔죠. 그래서 A라는 값이 얼마냐면 4분의 1이에요. 그럼 A라는 값이 4분의 1이면 B라는 값은 얼마가 되는 게 맞냐면 이거 역수하면 4니까 B는 2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얼마 계산하라고 그랬냐면 B에서 A 뺀 다음에 70배를 하래요. 그럼 B에서 A를 빼면 얼마냐면 4분의 7이죠. 그 다음에 4분의 7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40배를 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70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지 같네요. 그지? 네. 자, 그래서 그냥 방정식으로 풀립니다. 알겠지? 넘어갈게요. B를 뭐 미지수로 놔도 상관없겠죠. 그냥 계산이 좀 지저분한 문제인 것 같아. 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70페이지인데 혹시 여기서도 어려운 거 있었어요? 질문? 얘들아? 숙제했니? 숙제했어요? 내가 아까 얘기 안 했죠. 여기 내가 오늘 숙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270 몇 번까지 냈죠? 4번입니다. 예, 4번까지 냈어요. 274번까지 냈는데 274번까지 숙제로 냈는데 여기 이후에 있죠. 275번부터는 다음에 합시다. 알겠죠? 이거 너무 지겨워요. 그래가지고 이 뒤는 잠깐 비워놓고요. 글로 갑시다. 지수로감수 미분 있죠? 그냥 바로 글로 갑시다. 그래서 여기 잠깐 건너뛰고 그 다음에 미분으로 가서 미분하고 여기는 시간 남으면 다시 와서 합시다. 알겠죠? 예, 복습할 때 다시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274번까지만 풀고 넘어가요. 알겠지? 예, 거기 말 문제들은 예, 그냥 예, 일단은 넘어가세요. 그리고 미분을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앞으로 지금 41번까지 맞죠? 또 넘어갈게요. 예, 또 대단한 문제는 그러니까 뭐 좀 별달라 보이는 문제들은 다 계산해야 돼요. 그냥 다 좌표 찾아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고 질문 있으면 해요. 또 다른 거 245번. 245번. 자, 그것도 한번 보죠. 뭐라고 써있나. 좌표평면 위에 4점이 있는데 4점을 연결해서 만든 직사각형이 있고 로그 함수가 ABCD하고 만나기 위해서 A 값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인데 그림 그려놓으면 그림을 그려놓으면 될 것 같은데 봐봐. 일단 3,-1을 그리래요. 3,-1을 그리려고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얘가 -1이니까 여기에다가 점을 찍고 얘가 A예요. 그 다음에 5,-1을 그리려고 했으니까 여기가 5고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얘가 B예요. 그 다음에 5,2를 구하래요. 그러면 5,2니까 여기겠죠. 자, 여기에 5,2라고 찍어놓고 얘가 C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3,2입니다. 여기겠죠. 얘가 D예요. 자, 요점이 3,2고 그 다음에 요점은 5,2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직사각형을 만들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려야 되는 로그 함수는 누가 있냐면 로그 A에 그 다음에 x-1에 -4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를 그리래요. 그럼 원래 있던 로그 A의 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밑으로 내린 거죠. 그러면 원래 있던 1,0이라는 점이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이번에는 1,-4가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1,-4를 찍어보면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4니까 요 점이 1만큼 이동했으니까 요 점이죠. 그쵸? 여기 2,-4가 여기 있던 1,0이 했던 요렇게 가는 함수 역할을 얘가 대신하는 거야. 그러면 점근선은 어디에 생길 거냐면 여기 이렇게 점근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시작을 하는 모양이 될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 ABCD하고 만나기 위한 A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치? 그러면 자 봐봐. A라는 값을 내가 일단 쉽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랑 1보다 클 때랑. 그럼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요렇게 지나갈 거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빨간색하고 만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잖아, 그지? 그건 안 돼. 그러니까 A라는 값이 일단 0하고 1 사이에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A라는 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시작을 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을 했을 때 가장 처음에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날 거냐면 여기 B를 지나면서 만나겠지. 이게 처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A라는 값이 작아지는 겁니다. 1에 가까워지는 상황이에요. 그치? 그러면 점점 그래프가 여기에 있는 만약에 예를 들면 가상 X축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양이 생기면서 최소값은 언제 형성이 될 거냐면 이렇게 지날 때,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D라는 점을 지날 때, 이렇게 지날 때가 아마 가장 작은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점은 여기 B라는 점하고 여기 D라는 점을 지날 때다. 이렇게 생각해서 A 값을 설정하면 되는 게 맞죠. 이해돼요?
그러면 A 값부터 먼저 여기 최소값부터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별거 아니야. 그냥 얘가 y라는 그래프인데 얘가 3,2를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y 대신에 2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그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x가 3이니까 여기는 2가 되고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풀면 끝이야. 그러면 넘기고 좀 계산을 해보면 얘는 로그 a의 2라는 값이 6이라고 나오니까 얘는 a의 6승이 얼마? 2가 되는 값. 그러니까 여기서 a 값은 얼마예요? 2의 6분의 1제곱이죠. 이렇게 생긴 게 가장 작은 값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 가장 큰 값은 여기에 있는 이게 얼마냐면 5,-1을 지날 때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5를 대입하면 a고 그 다음에 여기는 4고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생기니까 얘는 로그 a의 4가 이거 넘어가면 3이죠. 그래서 얘는 a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a의 3승이 4가 되는 값이고 그래서 a는 4에 얼마냐면 2라고 씁시다. 2의 3분의 2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값이 최대값이 돼요. 이해돼요? 얘가 최소값이 되고 끝났어요. 얘가 최소고 그 다음에 얘가 최대입니다. 그치? 근데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게 n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n이에요. 자 거기 문제대로 따르면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n분의 m을 구해라. 이게 문제니까 얘는 2의 6분의 1승분의 그 다음에 2의 3분의 2제곱이다. 이거 풀라는 거고 그러면 2의 3분의 2 빼기 6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2의 6분의 얼마죠? 3, 2분의 1승이네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2의 2분의 1승이라고 나와요. 됐지? 그러면 2의 2분의 1승이라고 나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온 값에 12를 거듭제곱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답이 2의 6승이 되죠. 그래서 답이 24 이렇게 구하면 되는 문제야. 됐지? 그냥 별거 없어요. 그래프 모양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건 하나 있어. 뭐냐면 A가 당연히 1보다는 크겠지. 그쵸? 이 그림으로 봐도 그렇잖아. 그래도 꼭 영하고 1 사이에 있는 것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 잘못하면 거기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거기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A라는 값이 만약에 이렇게 모르는 값으로 주어졌다. 미신애가 모르는 값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꼭 밑조건에 해당하는 두 가지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 이 문제는 상관없었지만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 써있긴 일단 다 상이라고 써있기는 하네요. 그치? 다 풀어야 돼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치? 그 다음에 나오는 방정식 문제들 어려웠어요? 혹시 풀다가? 괜찮죠? 이거 치환하면 되는 문제잖아. 다. 그치? 예,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다 치환하면 되는 문제들이라 예, 복잡해 보이지는 않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야, 247번 풀려요? 봐봐, 247번 풀리나? 풀었니? 잘 풀려? 됐어요? 누굴 치환해야 돼요?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해서 문제 푸는 거 맞죠? 그 괄호로 돼 있는 거 가운데 항에 걔를 치환해서 푸는 건데 걔가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2의 x제곱하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어떻게 나와요 범위가? 치환했으니까 범위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거기까지만 한번 해보면 247번 봐봐. 247번에 보면 t라고 치환을 누굴 하냐면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놓고 치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아니죠. 그지? 돼요 이해?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아니에요 얘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 그림을 한번 생각해보면 끝이야. 뭐냐면 그냥 따로따로라고 먼저 생각을 해봐. 그럼 하나는 2의 x제곱이니까 하나는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애는 이렇게 생각해. 얘를 2의 x제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면 x 대신에도 마이너스 x를 대입했고 y 대신에도 마이너스 y를 대입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나오는 그래프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뜻이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함수하고 이렇게 생긴 함수하고 더하는 거거든? 이게 뭐 0에 한없이 가니까 밑으로 쭉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 얘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여기로 쭉 올라갈 거예요. 얘네들이 더하면 0이니까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값이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치환했을 때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실수 전체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치환을 했을 때 항상 조건이 붙죠. t가 0보다는 크다 이렇게. 예, 그래서 치환하면 꼭 범위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든 생각을 해내야 돼. 알겠지? 됐어요, 이해? 됐어요? 그 다음에 조금 센스가 있는 사람들 이거 딱 보자마자 얘를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얘가 무슨 함수예요? 지수 함수 말고 특징을 잡아서 말하는 함수 중에 무슨 함수예요? 봐봐, y는 2의 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이 있다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내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보는 거야.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x제곱,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다시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fx가 됐어요. 이거 무슨 함수예요? 기함수. 기함수니까 무슨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근데 연속이고 연속이죠. 돼요? 이해? 연속이고 연속이니까 원점을 지나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x를 무한대로 보내봐. x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얘는 막 왕창 커지는데 얘는 0이니까 엄청 큰 셋에서 0 빼는 거니까 어차피 무한대로 갑니다. 이해돼요? 여기 0에서 출발해서 막 증가하는 함수라는 뜻이야.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도 막 감소한 함수가 되면서 실수 전체를 다 함수값으로 갖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굴곡이 있는지 보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되죠. 그치? 예,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가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한동안 또 그래프가 안 나오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들은 없어 보이고, 그쵸? 방정식 쪽도 쭉 다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거 있었어요? 한 59번 정도까지? 59번 정도까지 혹시 모르거나 안 풀리거나, 얘들아 이거 채점도 다 해야 돼. 틀린 것도 다시 한번 보고. 알겠죠? 그래야 푸는 의미가 있지. 내가 야 74번까지가 숙제야 라고 해가지고 74번까지 막 쭉 풀고 그냥 다 했어 하고 오면 내가 뭐 틀렸는지도 모르고 공부 안 한 거잖아요. 그치? 넘어갈게요. 그러면 59번까지도 별다른 거 없죠? 예.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또 가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요즘에는 별로 안 물어보는 건데 뭐 260번 같이 이제 영역 표시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범위 나누어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범위를 나눠야 돼요?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랑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범위를 나누어서 예, 해결을 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있을까요? 안 되는 거? 계속 또 이제 영역 구하라는 문제들이 좀 나오다가 있어요? 265번이요. 예. 자, 봅시다. 또 쓸데없는 거 나왔네요. 이거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개수 세는 문제들은 별로 의미 없어요. 그리고 경찰대 문제도 의미가 없어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예, 경찰대 문제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문과 시험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없어요. 사관학교 문제들만 많이 있고. 아무튼 이것도 뭐 해보자니까 해봅시다. 보면 부자연수 m하고 n에 대해서 뭐라고 써있냐면 절대값 로그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3이고 그 다음에 15분의 m이다 이렇게 써있는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로그 3이 있고 그 다음에 3이고 n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가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를 만족하는 순서상 m하고 n을 전부 다 구하는 게 문제죠. 그치? 이거를 전부 다 구하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봐봐 얘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로그 3의 15는 그냥 15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여기에 있는 거를 그냥 문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15분의 m을 그냥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그냥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m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값을 1로 만들어 줬을 때 이해돼요? 얘 15분의 m이 1이 됐을 때 비로소 얘가 함수값이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맞냐면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값이 15를 중심으로
15보다 m이 작으면 음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보다는 커지면 그때서부터는 양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m이라는 숫자가 1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하나 풀어보죠. 알겠죠? 그러면 1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풀면 얘가 뭐라고 나오냐면 로그 3의 15분의 m인데 절대값 붙였으니까 마이너스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값은 뭐라고 나오냐면 로그 3이라고 나오고 다시 3분의 n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를 만족하는 m하고 n의 자연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밑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로그의 필승은 진수끼리 나눗셈하면 되는 문제니까 얘를 뭐라고 처리하면 되냐면 로그 3에 얘가 분모로 가니까 15분의 m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자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n이다 이렇게 되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0이라는 숫자도 뭐라고 바꿔주면 되는 거냐면 3분의 1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비교해야 되는 숫자는 얘랑 그 다음에 얘랑 비교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누시면 5가 되면서 이해되죠? 계산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돼요. 얘가 n분의 5n이야. 그리고 얘가 1보다는 작거나 같다야. 그러니까 5n이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냐면 m이랑 크게 비교를 해가지고 m이 더 커야 돼. 됐어요 이해? 근데 m이라는 숫자는 다시 얼마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10 5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냥 다 세면 되죠. 그쵸? 다 세면 되는데 이제 m이라는 값이 15라고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n이라는 숫자가 가질 수 있는 숫자는 1하고 2하고 3 정도밖에는 없죠. 그치? 1하고 2하고 3 정도밖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봤으니까 나는 n이라는 숫자는 지가 아무리 커봤자 한 3 정도까지밖에는 안 된단 말이야. 15보다는 더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n이라는 숫자를 1이라고 할래요. 그러면 m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m은 5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제약이 걸리죠. 그 다음에 n이라는 숫자가 2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1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m이라는 숫자는 1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n이 3이라는 숫자가 되면 그때서는 m이 15밖에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내가 찾았는데 점이 총 몇 개가 나오냐면 여기서 11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몇 개가 나오냐면 6개가 나오고 여기서는 1개가 나와요. 그래서 총 18개 일단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이라는 숫자가 15보다는 크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를 또 세봅시다. 근데 1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가지고 같은 거 걸리면 그냥 뺍시다. 그게 편할 것 같아. 자 15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면 이번에는 15보다 커졌으니까 요 위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요 위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로그 3의 그 다음에 15분의 m이라고 나오고 이쪽에 있는 글자는 로그 3의 그 다음에 3분의 다시 n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0보다는 작다. 요거 풀란 얘기예요. 그럼 진수끼리 곱하면 되니까 얘는 다시 로그 그 다음에 3의 45분의 mn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로그 3의 1이다 이렇게 되는 숫자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어떻게 될 거냐면 m하고 n하고 곱한 값이 누구보다 10, 4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금 헷갈리니까 여기 다시 써볼까요? n이라는 글자는 그럼 누구보다 작거나 같은 거냐면 n분의 4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m은 15보다는 커야 되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n은 자연수예요. 그치? 이해되죠? 그러면 맨 처음에 n이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치? n이 1이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한번 얘를 최대한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m이라는 글자가 최고 작을 때가 얼마냐면 15야. m이라는 값이 제일 작을 때가 얘가 제일 커질 때거든? 그래봤자 얼마냐면 15고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n이라는 값은 지가 아무리 커봤자 3보다 큰 경우는 거의 없어. 그치?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머지니까 n이 1부터 그냥 따져보면 될 것 같아. 그럼 n이 1이라고 따져봐. m이 1이라고 따지면 m은 누구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냐면 45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돼. 근데
제한 조건이 15보다는 크거나 같다였기 때문에 15보다는 크거나 같고 m은 4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따지면 되는데 문제는 봐봐. 앞으로 좀만 수정을 할게요. n이 1, 2, 3 대입하는 거고 여기도 n이 어차피 1, 2, 3 대입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15라는 숫자가 어차피 두 번 나오면 여기서 한 번 했으니까 안 세도 되잖아 이제. n이 다른 값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n은 15를 뺄게요. 그러면 여기서 15 빼고 이렇게 쓰면 끝이야. 그러니까 n이 1이면 5,15까지 지나고요. 5부터 15까지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15 넘어서 45까지 다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n이 2예요.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m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45가 얼마냐면 22.5거든. 그러니까 얘는 22까지는 가능해. 그리고 얘 15보다는 커야 돼. 그치? 이렇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n이 3이에요. n이 3이면 여기 3이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m은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15보다 크고 15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더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수를 해보면 45에서 15 빼니까 얼마냐면 30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에서 15 빼니까 7개가 나오죠. 더 이상은 없고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되니까 m이 1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놨을 때는 18개가 나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m이 15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37개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다 더하면 몇 개냐면 55개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돼요 이게? 맞네요. 됐지? 그래서 답이 그냥 55. 됐어요. 그럼 여기서 배울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산 따지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그건 그냥 그런데 이거예요. 그냥 절대값이 나왔어요. 절대값이 나왔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딱 봐서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딱 봐서 모르겠으면 범위를 양수랑 음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야. 알겠지? 그냥 그게 다야. 알겠죠? 이 문제에서 배워야 되는 거. 절대값이 나와? 그럼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야. 됐죠? 지금 말하는 게 원칙들인데 이런 원칙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에서 적용을 하지. 그치? 절대값이 나오면 야,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야. 절대값이 나오면 범위를 나눠라. 알겠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또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73. 예, 74번. 끝내자는 거죠. 자, 74번인데 이건 진짜로 별로거든요. 예, 안 풀어도 돼요, 사실은. 예, 이건 이거 하지 마세요. 예, 됐어요. 예,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 세는 거 만약에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모아서 하면 되는데 예, 지금 우리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는. 예, 에너지 낭비예요. 알겠죠? 세지 마세요. 네, 넘어가요 일단. 네, 넘어가시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건 없을까요? 끝이에요?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죠. 알겠지? 74번에서 끝을 내죠 일단. 74번에서 끝을 내고 뒤에 있는 지수는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말 문제 다 한 번씩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치? 나중에 뭐 숙제가 하다가 뭔가 조금 삐끗하거나 하면 그때 다시 합시다. 알겠죠? 살다 보면 그런 날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그 뒷부분은 일단은 여기서 끝냅시다. 알겠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 봐요.